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 중 하나인 대한건축의 디자인 1팀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감을 앞두고 모두가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복잡한 3D 모델링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와 마우스 위를 능숙하게 오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답답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이 차가운 유리 건물 안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빛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데 소모되고 있을 뿐이었다. 김태준 팀장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서연의 자리 뒤에 멈춰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서연의 코를 자극했다. 김 팀장은 실력보다는 아첨과 정치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고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팀원, 그 중에서도 서연을 경계하고 억압하는 데 능숙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했다. 한대리, 이 부분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예산 문제도 생각해야지. 항상 그렇게 이상만 좇으니까 결과물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가르치려 드는 듯한 오만함과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김 팀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미 예산 분석과 구조 안정성 검토까지 마친 이번 설계의 가장 혁신적인 핵심 요소였다. 그는 도면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흠집을 잡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었다. 서연은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팀장님, 해당 부분은 신소재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관련 데이터는 이미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과 김 팀장의 무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이 담겨 있었다. 김 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실룩이다가 어쨌든 너무 튀지 않게 잘 조절해.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니까. 라는 의미 없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창밖으로 갑자기 후두둑 소리를 내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거대한 빌딩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타임머신처럼 서연의 기억을 3년 전 그날로 되돌려 놓았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지독히도 시리고 아팠던 그날. 존경했던 지도교수가 자신의 졸업작품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쳐 학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 파리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빗속을 하염없이 걷던 그녀는 어느 이름 모를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상이 온통 빗소리와 그녀의 흐느낌으로만 가득 찬 것 같았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고개조차 들 기운이 없어 그저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비를 맞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우산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고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 하나를 벤치 위에 놓았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차가운 빗속으로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보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그 낯선 이의 말없는 위로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녀에게 아주 작은 빛이 되어주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남자의 단단해 보이던 어깨와 망설임 없던 발걸음, 그리고 그녀의 손에 남겨진 우산의 묵직한 감촉까지도. 그 손수건은 아직도 그녀의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끔 너무 힘이 들 때면
그녀는 그 손수건을 꺼내보곤 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온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작은 증표와도 같았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부조리했지만 그 기억 하나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주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3년 전에도 결국 이겨냈듯이 지금의 이 시련 또한 결코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실의 소음이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랜드마크 BB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서연은 이 프로젝트의 초기 컨셉 디자인부터 핵심적인 구조 설계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하지만 모든 공로는 김 팀장과 그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 간신히 언급될 뿐이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인정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신이 창조한 건축물이 세상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더 컸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팀장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서연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대리,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니 한대리가 작업했던 모든 원본 설계 파일이랑 데이터들을 내게 넘겨주게. 내가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해야 하니까.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완전히 가로채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 다름없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약탈의 순간이었다. 서연은 김 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에 찬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일가의 대리가 팀장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다. 존경했던 교수에게 배신당했을 때처럼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무력한 위치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년 전의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김 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왜 대답이 없나? 어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야.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팀장님, 제가 작업한 데이터는 제 책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파일은 프로젝트의 보안상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였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몇몇 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팀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모욕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내 지시를 거역하겠다는 건가, 한서연 대리? 이건 팀 전체의 프로젝트야.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3년 전 빗속에서 이름 모를 남자가 건네준 작은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김태준 팀장과 한서연 사이의 냉랭한 대치는 회사 전체에 퍼진 거대한 소용돌이에 순식간에 휩쓸려 갔다. 김 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서연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긴급 알림이 떴다. 전 직원 대상 긴급 총회 안내.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유진그룹의 로고가 함께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삽시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유진그룹이 대한건축을 인수합병했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인 갈등 따위는 거대한 조직의 운명 앞에서 한낱 먼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직원들로 가득 찼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한건축의 대표가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인수합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짧은 연설이 끝나고 그는 새로운 주인이자 회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소개했다. 유진그룹의 신임 대표이사 강지훈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재계에서 신화와도 같았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파산 직전의 회사를 물려받아 불과 몇 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경영 방식은 칼날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강당의 연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와 주변의 소음을 압도하는 침착한 기세는 그가 왜 정상에 있는 인물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듯 무심했지만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서연 역시 다른 직원들처럼 새로운 대표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익숙한 뒷모습.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얼굴. 그러나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3년 전 비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에게 말없이 우산과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빗물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던 실루엣이 조명 아래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형태로 드러났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약한 모습을 목격했던 유일한 타인이 이제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 오늘부로 대한건축은 유진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비효율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가장 경계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만이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서슬퍼런 경고와도 같았다. 실력 없는 자, 부패한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연설을 듣는 내내 김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을 터였다. 연설을 마친 강지훈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당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서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연은 보았다. 언제나 무표정일 것만 같았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것은 놀람이나 당혹감과는 다른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재회였다. 총회가 끝난 후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대표와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 팀장은 언제 서연에게 고함을 쳤냐는 듯 재빨리 태도를 바꿔 다가왔다. 한 대리, 아까는 내가 좀 흥분했어. 우리 랜드마크 V 프로젝트 신임 사장님께 제대로 보여드려서 우리 팀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자료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임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순시하던 강지훈 대표가 디자인 1팀으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팀장은 허둥지둥 달려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김 팀장의 요란한 인사는 가볍게 무시한 채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스캐너처럼 각각의 직원들과 그들의 작업 환경을 훑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서연의 자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모니터에 떠있는 랜드마크 VV의 복잡한 설계도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몇 초의 시간은 서연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 팀장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임을 어필하려 애썼지만 강지훈의 관심은 오직 모니터 속 디자인에만 쏠려 있는 듯했다. 짧은 침묵 끝에 강지훈은 서연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이 설계, 컨셉이 흥미롭군. 보고는 누가 올리지? 그의 질문에 김 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 사장님. 제가 총괄하여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강지훈은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아니, 이 디자인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난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강지훈과의 짧은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디자인이 누구의 것인지도. 그날 밤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온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3년 동안 색이 바래지 않은 채 고이 접혀있는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날의 빗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자신을 나락에서 건져준 이름 모를 남자의 온기는 이제 거대한 권력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이 그녀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될지 서연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강지훈 대표의 방문 이후 디자인 1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태준 팀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한서연을 윽박지르지 못했다. 대표가 직접 그녀의 능력을 확인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물 위는 잠잠해졌지만 그 아래에서는 더욱 거세고 음흉한 물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서연을 괴롭혔다. 그는 랜드마크 VV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질구레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업무들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다른 팀의 오래된 설계 도면을 정리하라는 식의 사실상 신입 사원에게나 시킬 법한 일들이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서연을 핵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스스로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사 전체 메일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발신인은 CEO 강지훈이었다. 내용은
랜드마크 V 프로젝트 진행 방식 변경에 관한 건의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모든 진행 상황을 자신이 직접 챙길 것이며 매일 아침 각 파트의 핵심 설계 담당자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팀장급을 건너뛰고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메일의 마지막 줄은 김 팀장의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고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의 최초 입안자이자 주 설계자가 해야 하며 어떠한 대리 보고도 허용하지 않음. 이것은 김 팀장처럼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관리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첫 대면 보고가 있던 날,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길게 느껴졌다. 김 팀장은 어떻게든 따라붙으려 했지만 대표이사실 비서는 강지훈 대표의 지시라며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결국 서연은 거대하고 차가운 대표이사실에 홀로 들어서야 했다. 방은 온통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앉지. 잠시 후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얌전히 앉았다. 강지훈은 서연이 가져온 두꺼운 보고서와 설계 도면을 펼쳐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건물의 파사드에 적용된 곡선 디자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했지? 풍압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핵심을 꿰뚫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해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극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만약 김 팀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식은땀만 흘리며 쩔쩔맸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번의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계산했던 바로 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연의 눈빛은 한 명의 전문 건축가로서 자신감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파사드 내부에는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로 제작된 특수 비대칭 트러스를 격자 형태로 삽입했습니다. 이 구조는 외부의 풍압을 건물 전체에 하중으로 분산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디자인의 유려함은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속 50m의 강풍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연이어 재료 수급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의 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나갔다. 강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의 실력을 인정할 때 보이는 그런 종류의 빛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설계 보조가 아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을 만들어낸 진짜 창조자임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3년 전 빗속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던 가녀린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유능한 건축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보고가 끝나자 강지훈은 짧게 말했다. 좋아.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보고하도록.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격려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무미건조한 한마디가 김 팀장의 과장된 칭찬 수백 마디보다 더 큰 인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이사실을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 팀장의 분노에 찬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뭔데 감히 대표님과 독대를 해. 무슨 얘기를 했어? 내 험담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의 비난은 질투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주눅들지 않았다. 업무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녀의 차분한 대꾸에 김 팀장은 할 말을 잃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한서연의 아침 독대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이자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확인해 나가는 탐색의 장이 되었다. 서연은 강지훈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 나갔고, 강지훈은 서연의 답변을 통해 그녀의 잠재력과 진가를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체 임원회의에서 랜드마크 부비의 중간 보고가 있었다. 발표를 맡은 김 팀장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처럼 서연의 자료를 이용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문제가 터졌다. 한 사회이사가 디자인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김 팀장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강지훈이 나섰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김 팀장을 바라보더니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서연 대리의 의견을 들어보지. 이 디자인의 컨셉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니까. 그의 한마디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도시의 조화를 꿈꾸는 그녀의 비전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김 팀장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훈이 만들어낸 완벽한 무대 위에서 서연의 진짜 실력은 마침내 봉인을 풀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임원 회의에서의 일은 한서연의 회사 생활에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용하고 순한 대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선이 늘어났으며 몇몇 용기 있는 후배들은 그녀에게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김태준 팀장의 증오와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눈엣가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체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는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되어갔다. 변화는 서연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강지훈 대표와의 매일 아침 보고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랜드마크 VB 프로젝트의 자재 발주 리스트를 검토하던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자신의 설계도는 최고 등급의 강화 유리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김 팀장이 최종 승인한 발주서에는 한 등급 낮은 자재로 변경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자재의 등급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원래대로, 아니 오히려 소폭 증액되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차액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공적 가로채기를 넘어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이 김 팀장의 진짜 약점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 자료들은 대부분 팀장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김 팀장의 손에서 막힐 것이 뻔했다.
고민에 빠져 있던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IT 지원팀의 신입 사원인 박준호였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다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몇 달 전 그가 제기했던 서버 보안 문제에 대해 모두가 무시할 때 유일하게 서연만이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서연은 박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불법적인 해킹을 부탁하는 대신 과거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 사례를 연구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정식 절차나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의도를 눈치챈 박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었던 서연의 진심을 떠올린 그는 규정상으로는 팀장님 승인이 필요하지만 가끔 서버 점검 중에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오류 로그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일시적으로 접근 권한이 열리기도 하죠. 물론 아주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야 하지만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다음 서버 점검 시간을 그녀에게 슬쩍 알려주었다. 그것은 불법적인 조력과 합법적인 정보 제공의 경계에선 그가 서연에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신호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유진그룹에서부터 자신을 보조해온 감사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감사팀장은 대한건축에 지난 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예상대로였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맡았던 프로젝트들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하청업체인 태산건설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했고 그때마다 설계가 미묘하게 변경되고 자재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비자금 형태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김태준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뒤에는 대한건축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더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박준호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으로 김 팀장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원본 설계도와 최종 수정안,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에서는 재능 있는 주니어 건축가들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중간에 김 팀장이 개입하면서 디자인은 평범하게 수정되었고 예산은 부풀려졌으며 어김없이 태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젊은 건축가들의 꿈을 짓밟고 회사를 좀먹는 악질적인 범죄였다. 서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텅 빈 줄 알았던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김 팀장이 들어섰다. 그는 서류를 가지러 왔다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대리, 아직 퇴근 안 하고 뭐해?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하여 랜드마크 부비의 설계도를 띄우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내일 아침 보고 드릴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모니터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서연은 컴퓨터 본체 뒤로 숨겨둔 USB가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 김 팀장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는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는 가식적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옥 같은 몇 분이었다. 위기를 넘긴 서연은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 팀장과 태산건설의 한 임원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이었다. 서버 로그에 남아있는 흔적은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가진 기술로는 이메일의 내용을 복호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업무 채널이 아닌 은밀한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서연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김태준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칼이 쥐어졌다. 하지만 이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칼날이 오히려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진실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김태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한서연의 존재는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매일 아침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비리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강지훈 대표의 신임이 그녀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아온 증거를 그녀가 언제 터뜨릴지 모를 일이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그는 그녀가 자신을 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을 가로채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에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경력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야만 했다. 그는 치밀하고 악랄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에는 그의 오랜 공범인 태산건설의 임원과 경쟁사인 넥스트 건축의 내부자까지 동원되었다. 그는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남아 서연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그가 미리 심어두었던 스파이웨어를 통해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서연의 이메일 계정으로 랜드마크 부비위의 핵심 설계도 파일을 넥스트 건축의 유령 주소로 발송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이 넥스트 건축 측에서 서연의 휴면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꾸몄다. 이 모든 디지털 증거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조작임을 밝혀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랜드마크 브리비의 최종 입찰 경쟁사였던 넥스트 건축이 마감 직전에 수정된 디자인을 제출했는데 그 디자인이 대한건축의 핵심 컨셉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명백한 정보 유출이었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고 내부에서는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김태준은 비통한 표정의 연기를 펼쳤다. 그는 우연히 서연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며 보안팀과 인사팀에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팀장이었으나 야심 많은 부하 직원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희생양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자리에서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중력들만이 모이는 대회의실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회의실 안에는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법무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는 김태준 팀장이 앉아 있었다. 이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 마련된 차가운 법정이었다. 한서연 대리,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사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곧이어 법무팀장이 나서서 그녀 앞에 증거라며 서류들을 하나씩 내놓았다.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로 발송된 설계도 파일, 그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의 입금 내역, 그리고 경쟁사에 수정된 디자인과의 비교 분석 자료까지. 모든 증거들이 정확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불신의 눈초리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해명을 듣기보다는 그녀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김 팀장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김 팀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앙심을 품고 회사를 배신했다는 동기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3년 전 존경했던 교수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설계도를 마주했을 때의 그 끔찍한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덮쳐왔다. 또다시 그녀의 노력과 열정은 그녀를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적들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을 찾았다. 강지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상황을 그는 알고 있을까? 그라면 이 조작된 증거의 허점을 알아봐 줄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부사장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 대표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으시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제가하에 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역시 그녀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관심과 인정은 결국 유능한 직원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을 뿐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임원들은 자기들끼리 짧은 의견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선언했다. 한서연 대리, 이상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회사는 귀하를 산업 스파이 행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일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직위 해제, 그리고 법적 소송.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3년 전 비 내리던 그날처럼 세상이 다시 한번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우산을 쥐어줄 사람도 곁을 지켜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회의실의 공기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의 절망으로 나뉘어 있었다. 임원들은 이제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고 김태준은 한서연을 향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였지만 누구보다 잔인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발밑의 땅이 꺼져 내리는 듯한 감각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가 스스로에게 패배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뒤에는 감사팀장과 잔뜩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의 I팀 박준호 대리가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느긋했던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김태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테이블의 가장 상석으로 걸어가 섰다. 그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내 최종 승인도 없이 누가 감히 이 회의를 멋대로 종결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부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굳어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먼저 김태준이 증거라며 제출했던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서류를 가볍게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다. 산업 스파이라. 죄목 한번 거창하군. 그는 박준호를 향해 고갯짓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로그 기록들이 나타났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서연 대리의 이메일이 발송된 시점의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박준호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로그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외부가 아닌 바로 이 건물 내부 IP에서 발송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어젯밤 11시 37분 디자인 1팀의 공용 단말기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사옥 출입 기록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은 김태준 팀장님, 당신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저 신입놈이 한서연과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감사팀장이 나섰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한서연의 휴면 계좌로 돈을 보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 돈의 출처는 결국 태상건설의 비자금 계좌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이체 작업이 이루어진 IP 주소 또한 어젯밤 김 팀장님께서 접속하신 그 단말기의 IP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태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이 준비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디자인 유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김 팀장이 이런 짓을 벌일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전 한서연 대리에게 내가 직접 수정한 설계도를 서버에 업로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야기였다. 그 설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두었습니다. 건물의 특정 창문 프레임 각도를 0.1도만큼 미세하게 비틀어 놓았죠. 그리고 넥스트 건축이 제출한 디자인에도 바로 그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경쟁사의 정보를 흘린 것은 한서연 대리가 아니라 바로 나였던 셈입니다. 물론 그건 김 팀장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김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 강지훈, 네가 뭔데? 이 회사에 굴러온 돌 주제에 감히 나를. 저 계집애한테 홀려서 놀아난 거 아니야. 그의 추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김태준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과 태상건설 임원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 검찰에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발견했던 그 이메일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태상건설의 그 임원께서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입찰 비리, 횡령, 그리고 당신에게 건넨 뇌물 액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입니다. 김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그를 끌고 나갔다. 강지훈은 이제 남은 임원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런 어설픈 연극에 놀아나 무고한 직원을 범죄자로 모은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 회사는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오늘부로 전원대기 발령이며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표를 제출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고 마침내 강지훈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직도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강지훈이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서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나?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신까지 속여야만 김태준이 안심하고 덫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했다. 당신을 믿었기에 할 수 있었던 계획이다. 그의 마지막 말, 당신을 믿었기에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것은 결국 3년 전 그날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김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이 휩쓸려 나간 대한건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회사의 뿌리부터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다. 연공서열과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던 낡은 인사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투명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문화 속에서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회사는 마침내 건강한 심장을 되찾고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강지훈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랜드마크 VB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은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의 실력과 명예가 회사 전체에 공표되는 순간이었고 지난 시간의 억울함과 상처를 씻어내는 의식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특히 박준호는 자신이 더 기쁜 듯 얼굴을 붉히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서연과 강지훈 사이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위험 있는 대표였고 그녀는 그의 지시를 받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은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면 둘 사이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그 격렬했던 징계위원회의 기억과 그보다 훨씬 오래전 비 내리던 날의 기억이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날도 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랜드마크 VE에 수정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창밖의 도시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강지훈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 역시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군. 그는 업무적인 말투로 말을 걸어왔지만 그 시선은 그녀의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액자 안에는 3년 전 그 손수건이 곱게 접혀 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업무에 대한 몇 마디 질문이 오고 간 후 그는 마침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3년 전 그날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나? 너무나도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졸업작품을 지도 교수에게 도둑맞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꿈이 무너져 내렸던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상처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다.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교수가 당신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학회에 나도 참석했었거든. 사실 그 며칠 전 대학 건축전에서 당신의 작품을 미리 봤었다. 학생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었지.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런데 며칠 뒤 그 교수가 학회에서 당신의 디자인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것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당신을 찾아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당신의 재능이 그런 식으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학회가 끝나고 당신을 찾았을 때 이미 당신은 사라지고 없었지. 그러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힘내라는 말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말은 오히려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거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이름 모를 친절한 이방인은 사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재능을 처음부터 알아봐 주었던 유일한 목격자이자 이해자였던 것이다. 강지훈이 대한건축의 대표로 부임한 이후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유독 랜드마크 바이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 김 팀장의 무능함을 꿰뚫어 보고 자신을 시험했던 이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것은 단순한 CEO의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차가운 상사와 부하 직원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영혼의 깊이를 알아본 두 남녀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축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설 시간이 되었을 때 강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다, 한서연 씨. 당신의 설계도도, 그리고 당신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한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보석을 품게 되었다. 한서연이 총괄한 랜드마크 V가 마침내 세상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유려한 곡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외관은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표정을 지었고,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내부는
도시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언론과 비평가들은 도시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준공식 날 랜드마크 VB의 앞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단상 위, 이제는 대한건축의 최연소 수석 디자이너가 된 한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웅크려 있던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창조자로서의 자신감과 품격이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건축 철학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청중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이제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랜드마크 V의 최상층 전망대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일터에서는 최고의 파트너로, 그리고 일터 밖에서는 세상 가장 가까운 연인으로 서로의 곁을 지켰다. 수많은 밤을 함께 새우며 도면을 검토했고, 주말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낡은 건축물들을 찾아다니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는 단단한 바위처럼 서로의 존재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조용하고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곳에 서 있으니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아요. 4년 전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시선은 4년 전 자신이 절망에 빠져 앉아있던, 이제는 도시의 불빛 속 작은 점이 되어버린 버스 정류장을 향해 있었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날은 당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야.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감을 얻는 법이니까. 그의 위로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의 비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가장 소중한 인연을 데려다준 축복의 비였다. 강지우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설계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서연이 대학 건축전에서 선보였던 그녀의 졸업작품 원본이었다. 어떻게 이걸... 서연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의 교수가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걸 내가 몰래 빼돌렸지.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돌려주고 싶었어. 당신의 재능과 꿈의 시작이 이렇게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설계도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잃어버렸던 과거이자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서연 씨, 랜드마크. 이는 당신이 세상에 선보인 첫 번째 걸작이야. 이젠 나와 함께 우리의 다음 공동 프로젝트를 설계해보는 건 어떤가?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 말이야. 그것은 화려한 보석도 거창한 약속도 없는 청혼이었다. 하지만 건축가인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도 진실하고 완벽한 약속이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가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 위에 두 사람의 집이 완성되었다. 집은 그들의 건축 철학처럼 자연과 햇살을 그대로 끌어안은 모습이었다. 거실의 큰 창으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그림처럼 들어왔고 서재에는 두 사람의 손때 묻은 책과 설계도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대한건축은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강지훈의 혁신적인 경영과 한서연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IT 보안 문제로 고민하던 신입사원 박준호는 이제 회사의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든든한 팀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서연과 지훈은 집 테라스에 앉아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속에서 유독 아름답게 빛나는 랜드마크.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이 만든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생각해. 내 인생 최고의 M&A는 대한건축을 인수한 게 아니라 비 내리던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 옆자리에 앉았던 순간이었다고. 그의 말에 서연은 행복한 미소로 그의 어깨에 기댔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절망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설계해 나갈 수많은 미래의 풍경들을 그리고 있었다.